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노트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국민연금이 바뀐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아침마다 뉴스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나도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닌가? 지금 받고 있는 돈도 줄어드나? 젊은 사람들만 영향받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이 되시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시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의문점이 해결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꼭 보세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도 있거든요. 우선 뉴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나오는 기사들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올해 3월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월 20일이었어요.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보험료율. 지금은 9%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4.5% 떼어가고 회사에서 4.5% 내주죠. 이게 13%까지 올라갑니다. 헉, 그럼 갑자기 오르나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매년 0.5%씩 천천히. 2026년에 9.5%, 2027년에 1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2033년에 13%가 됩니다. 7년에 걸쳐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소득 대체율.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 이런 비율이에요. 지금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받던 분이 지금은 120만 원 정도 받는데 앞으로는 129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9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는 건 더 많이 내고 받는 건 더 많이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손해보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다행이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걱정 놓으세요. 이번 개편의 기본 원칙이 기존 수급자 보호입니다. 정치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 표도 많으시고 목소리도 크시잖아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 법에서도 명시했어요. 기존에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노력한다는 말이 애매하죠? 이번에 바뀐 표현은 이래요.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보장한다는 말이 들어갔어요. 훨씬 강한 표현이죠?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예외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외,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 연금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 있죠? 편의점 알바나 경비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68세 김어르신,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으세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셔서 월 250만 원을 벌었어요. 총 소득이 350만 원이 되죠. 이 경우 연금이 깎입니다. 왜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해는 되지만 규칙이 있어요.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기준 금액보다 많이 벌면 연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요. 2024년 기준으로 월 299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이것보다 많이 벌면 초과분의 5%가 연금에서 깎여요. 김어르신의 경우 350만 원 마이너스 299만 원 51만 원. 51만 원을 초과했으니 51만 원 곱하기 5%는 25,500원. 이 금액이 연금에서 빠져요. 그럼 100만 원 마이너스 25,500원. 97만 4,500원을 받게 되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제도는 개편과 상관없이 원래 있던 규칙이에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연금을 조금 줄이겠다. 이런 취지죠. 그럼 일 안 하는 게 나은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25,500원 빠져도 1에서 250만 원 더 벌었으니 결국 224만 500원이 이득이죠. 총 수입은 97만 4,500원 더하기 250만 원. 약 347만 원이에요. 일 안 하면 100만 원만 받으니까 훨씬 많이 받는 거죠. 두 번째 예외, 인플레이션 조정. 이건 좋은 변화예요. 매년 물가가 오르잖아요. 라면 값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연금도 따라서 조정돼요. 작년에는 2.3% 올랐습니다. 100만 원 받던 분이 102만 3천 원 받게 된 거죠. 이건 계속 유지됩니다. 물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따라 올려줘요. 그래야 생활이 되잖아요. 세 번째 예외, 자동 조정 장치. 이게 좀 복잡한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검토 단계입니다. 그게 뭔가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갑자기 연금 못 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황에 맞춰서 연금액을 조정하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출생률이 더 떨어지면 연금을 조금 줄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연금을 조금 늘리고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팍 깎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변화해요. 1년에 0.1%씩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존 수급자보다는 미래 수급자에게 더 영향을 줘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들었어요. 기존 수급자의 연금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갑작스런 변화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조정될 뿐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1998년, 2007년에도 연금 개편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존 수급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금액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죠.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좀 줄어들고. 하지만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별 문제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기존 약속 지키기. 한번 정해진 연금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사회 약속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 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금 깎겠어요. 이러면 말이 되나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55년쯤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갑자기 연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세금으로라도 지급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편안을 만들거나.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하기. 내 연금 정보를 정확히 아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다 나와요. 컴퓨터 잘 몰라요. 괜찮아요.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세요.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1355번 누르시면 돼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두 번째, 기록 보관하기. 연금 지급 내역서 잘 보관해 두세요. 매월 받으시는 그 종이 버리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집에 종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장해 두세요. 아니면 자녀분께 부탁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시고. 세 번째, 정보 업데이트. 주소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 계좌번호 바뀌어도 마찬가지. 안 그러면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소 안 바꿔서 연금 지급이 중단된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번째, 헷갈리면 문의하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내 연금액이 바뀌나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어떤 경우에 깎이나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은 가능해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연금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아요. 5번째, 가족과 상의. 자녀분들과도 얘기해보세요. 혹시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 찾는 건 더 빠르거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과거 사례로 봐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은 미리 알아두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기준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지금 연금 수령 중이신가요? 어떤 상황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월 얼마 받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있어요? 부업으로 작은 장사해요?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정보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초연금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벨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